너희 아빠? 횡령범 주제에 딸까지 도둑질하러 왔네. 짝! 청담동 명품 패션 본사 복도에서 27세 서진의 뺨이 세게 돌아갔습니다. 손을 든 건 강서희 글로벌 브랜드 KANG의 부사장이자 서진에게는 고모뻘 되는 여자였어요. DNA 검사? 그딴 거 하기 전에 너희 아빠가 우리 회사 망친 거부터 사과해. 서희의 손가락이 서진의 이마를 쿡쿡 찌르며 밀어냈고 서진은 벽에 등이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횡령범 딸이 감히 할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아버지한테?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손에 쥔 낡은 한복 보자리 안에 30년 전 사라진 조선왕실 침선비 기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한복이 자신을 괴롭히는 바로 그 여자의 인생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리라는 것을요. 도대체 서진 아버지가 남긴 이 낡은 한복 보자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 코너, 형광등 불빛 아래서 27세. 서진은 플라스틱 접시에 떡을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님, 우리 떡 한번 드셔보세요. 국내산 쌀 100% 사용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서 떡을 나르고 시식을 권하고 손님들의 면박을 듣는 일 하루 일당 7만 원이 서진의 전부였죠. 대학 졸업장에는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수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종이 쪽지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온 서진의 현관문 손잡이에는 노란색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월세 3개월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없으면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50만 원짜리 원룸, 그것도 반지하였지만 서진에게는 하늘 같은 금액이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켠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윤태호, 사진 속 아버지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서경한복 3대 장인 윤태호 명함 한 장이 액자 모서리에 꽂혀 있었고 서진은 그 명함을 꺼내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서경한복은 5년 전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왔으며 병상에서 1년을 버티시다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장에는 서진 혼자였습니다. 친척도 동료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횡령범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진 뒤로 서경한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으니까요. 서진은 벽장을 열어 아버지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한복 보자기 하나가 접혀 있었어요. 보라색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서 색색의 한복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진의 손끝이 그 천을 쓰다듬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만들던 한복이구나. 보자기 가장자리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서진아, 이 보자기 절대 버리지 마라. 아빠의 결백이 여기 있다. 서진은 그 글씨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백?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명백했어요. 서경한복 회사 돈 3억이 아버지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증거, 모든 서류에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었고 평생 바늘과 실만 붙들고 사신 장인이었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한복 보자기를 다시 접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라도 팔아서 월세를 내야 하나.
다음 날 오전 서진은 한복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박물관에서 유물 기증을 받으면 감정서를 발급해주고 경우에 따라 사례금을 준다는 정보를 받기 때문이었죠. 박물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요, 한복 기증 문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내원이 3층 섬유문화재팀으로 안내해줬고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 끝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자가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이명숙 학예사, 30년 넘게 이 박물관에서 섬유문화재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어떻게 오셨어요? 이명숙이 안경 너머로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고 서진은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버지 유품인데요. 혹시 기증이 가능한지 감정 부탁드려요. 이명숙이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더니 보자기를 책상 위, 조명 아래로 가져가 펼쳐놓고 돋보기를 꺼내 천의 결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 이 보자기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 유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진이 의아해하며 대답하자 이명숙은 보자기 안감을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늘땀으로 수놓인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경한복 3대 윤태호. 이명숙이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서진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윤태호 선생님이 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명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 바늘땀, 조선왕실 침선비 기법이에요. 30년 전 서경한복 상표권 도난 사건 때 사라진 기법이잖아요.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표권 도난? 30년 전? 무슨 말씀이세요? 학생, 30년 전에 서경한복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조선왕실 한복 복원 프로젝트 설계도 200장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 설계도에는 침선비 바늘땀 기법이 전부 담겨 있었는데 도난 신고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취하됐어요. 이명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윤태호 선생님이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셨죠. 업계에서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윤 선생님은 평생 한복만 만드신 분인데 갑자기 횡령범이 됐으니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이 보자기를 보니 확실해요. 이 바늘땀은 윤 선생님이 직접 놓으신 거고 이 기법은 세상에 단 한 분만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명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한식품그룹 정재숙 회장님 명함에는 경기도 가평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학생, 이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30년 전 윤 선생님을 도우려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명숙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서울대병원 조직은행 연락처예요.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 보관된 조직 샘플이 있을 거예요. DNA 검사할 때 필요할 겁니다. 박물관을 나선 서진은 손에 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한식품그룹, 국내 식품 유통 1위 기업이라는 것쯤은 서진도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일하다 보니 정한식품 로고가 찍힌 상자를 매일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대기업 회장이 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서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서진은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 서울대병원부터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조직은행인가요?
1년 전 돌아가신 환자의 조직 샘플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30분 뒤 병원에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입원 당시 채취한 조직 샘플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 DNA 검사 의뢰는 유족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DNA 증거는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진의 이름이 적힌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서진은 택배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주문한 적 없는데. 상자를 뜯자 안에서 고급 한지로 포장된 편지 봉투가 나왔고, 봉투 겉면에는 붓글씨로 윤태호 선생님 따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서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재숙이라고 합니다. 이명숙 학예사님께 연락을 받고 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30년 전 서진 시아버님 윤태호 선생님은 저희 가평 떡방앗간에 3개월 동안 피신해 계셨어요. 당시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계셨고 서경한복 설계도를 저에게 맡기셨죠.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숙 씨, 내가 만약 이 설계도를 찾으러 오지 못하면 내 딸 서진이가 올 거요. 그때 이 설계도를 꼭 전해주시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서진 씨를 만날 날만 기다렸어요. 편지를 읽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30년 전 서진 시아버님의 공동 경영자였던 강대식이라는 사람이 서경한복 설계도를 훔쳤습니다. 조선왕실 한복 복원 프로젝트 설계도 200장, 그 안에는 무형문화재급 바늘담 기법이 전부 담겨 있었죠. 강대식은 그 설계도로 글로벌 브랜드 KANG를 만들었고 윤 선생님께 횡령 누명을 씌워 입을 막았습니다. 증거를 숨기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뒤 그 죄를 윤 선생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서진 씨, 제가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 원본과 증거 자료를 찾으러 가평으로 오세요. 아버님의 결백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가평 주소와 함께 정재숙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억울하게 누명 쓴 거였구나. 서진은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나 아버지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어요. 한복 보자기 밑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깔려 있었고 서진은 그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일기였어요. 1995년 8월 12일. 대식이가 이상하다. 자꾸 설계도 보관실 열쇠 위치를 물어본다. 1995년 8월 15일. 설계도 200장이 사라졌다. 대식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1995년 8월 16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내가 조사받게 됐다. 회사 돈 3억이 내 계좌로 들어와 있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1995년 8월 20일. 가평 떡방앗간 정재숙 누나에게 원본을 맡겼다. 대식이 부하들이 나를 찾고 있다. 위험하다. 서진아, 아빠가 만약 이 억울함을 못 풀면 내가 꼭 풀어다오. 서진은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대식,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서경한복의 전 공동대표, 아버지가 횡령범으로 몰린 뒤 회사를 홀로 가져간 그 사람이었죠. 서진은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작은 USB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USB를 떼어내 노트북에 꽂자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특허청 원본 서류. 지파일을 열자 1995년 서경한복이 조선왕실 한복복원 프로젝트로 특허 출원한 서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고 그 서류마다 아버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으로 특허 출원한 서류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서류에는 KANG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강대식 도장이 찍혀 있었죠. 서진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접수번호를 보니 아버지 서류는 해시태그 1995-A-147, 강대식 서류는 해시태그 1995-A-203이었어요. 명백히 아버지가 먼저 출원했는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특허청 최종 등록은 강대식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아버지 출원은 반려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서진은 USB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한솔 녹취 MP3 파일명을 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솔 씨, 이거 증거로 보관해 주세요. 제가 만약 이 사건을 못 풀면 제 딸한테 전해주세요. 윤 선생님, 이거 공개하면 특허청 전체가 뒤집힙니다. 강대식 씨가 심사관한테 뇌물 준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한솔 씨도 조심하세요. 대식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녹취가 끝나고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확실했고 그 배후에 강대식이 있었으며 특허청 내부까지 매수해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어요. 서진은 USB를 꼭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밝혀낼게요. 반드시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백화점에 휴가 신청을 하고 경기도 가평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스마트폰 지도에 검색하니 가평읍에서도 한참 들어간 산골 마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30분을 더 들어가자 산 중턱에 큰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한식품 본사 현대식 5층 건물 앞마당에는 떡방앗간 모형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떡 한 판으로 시작한 정재숙 회장의 창업정신이라는 동판이 붙어 있었죠. 서진이 본사 현관으로 들어서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정재숙 회장님 찾아왔는데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회장님은 약속 없이는 면회가 어려우신데. 아, 제가 윤태호의 딸 윤서진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 뭔가 말하더니 눈이 동그래지며 서진을 다시 쳐다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서진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5층으로 바로 모시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가자 복도 끝 회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문 앞에 6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 저고리에 편한 바지를 입은 정재숙 회장. 그녀는 서진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달려왔어요. 서진아. 정재숙이 서진을 꽉 안았고 서진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안기는 것이 어색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재숙의 품에서 아버지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30년을 기다렸다, 얘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셨는지. 아니, 정재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서진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회장실 안으로 들어간 서진은 소파에 앉아 정재숙이 건넨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장님, 제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 맞나요? 그럼 서진아.
내 아버지는 평생 바늘 하나 잘못 놓지 않으신 분이야. 그런 분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재숙은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가죽 트렁크 하나를 꺼내 서진 앞에 놓았어요. 30년 전 내 아버지가 맡기고 간 거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열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한복 설계도 뭉치가 빼곡하게 쌓여 있는 게 보였고 맨 위에는 아버지 손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서진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아빠는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 거라 믿는다. 아빠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면 내가 꼭 진실을 밝혀다오. 이 설계도가 증거다.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고 트렁크 안에서 설계도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200장의 설계도 모두에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고 바늘땀 기법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정재숙은 서진 옆에 앉아 설계도를 함께 넘기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여름이었어. 내 아버지가 가평 우리 떡방앗간에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 누가 봐도 큰 충격을 받은 사람 같았지. 정재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시 우리 떡방앗간은 정말 작았어. 방앗간 한 칸에 떡 찢는 기계 하나가 전부였거든. 근데 내 아버지가 그 방앗간 구석에서 3개월을 사셨어. 낮에는 우리 떡 만드는 거 도와주시고 밤에는 숨어 지내시고. 아버지가 왜 가평까지 오신 거예요? 강대식이라는 사람한테 쫓기고 있었어. 그 사람이 설계도를 훔친 뒤 경찰한테 내 아버지를 횡령범으로 신고했거든. 내 아버지는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방앗간에 숨은 거야. 정재숙은 회장실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지? 산 아래 빨간 지붕 건물. 그게 원래 우리 떡방앗간이었어. 지금은 박물관으로 만들어놨지만 30년 전엔 거기서 떡 지으며 근근히 살았지.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곳에서 3개월을 지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도와주셨어요? 정재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강대식 부하들이 떡방앗간까지 찾아왔어. 내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정재숙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우리 아들 우진이를 앞에 세우고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버텼어. 그 사람들이 칼을 꺼내 들었는데 회장님, 내 아버지가 뒷문으로 도망가면서 내 귀에 속삭였어. 재숙 씨 덕분에 목숨 건졌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딸이 오면 꼭 이 설계도를 전해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정재숙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떡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 한복 배색 이론을 떡에 적용하는 거야. 오방색 떡, 그게 우리 정한식품 시작이었어.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배색 이론으로 만든 떡이 서울 백화점에 납품되면서 우리 방앗간이 커지기 시작했어. 10년 만에 공장 세우고 20년 만에 전국 유통망 깔고 지금은 식품업계 1위가 됐지. 그럼 회장님 성공은 아버지 덕분이네요. 그렇지. 나는 내 아버지한테 목숨도 구했고 사업도 배웠어. 그래서 30년 동안 이 설계도를 지켰어. 언젠가 내가 찾으러 올 거라 믿었거든. 정재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내 아버지 억울함을 풀 차례야. 내가 도와줄게.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없이 활짝 열렸고 30대 중반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이사회 자료. 남자는 서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정재숙이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어요. 우진아, 이 친구가 윤태호 선생님 딸 서진이야.
내가 30년 기다리네. 정우진, 35세, 정재숙의 아들이자 정한식품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진입니다. 어머니한테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방앗간에서 제가 선생님 무릎에 앉아 한복 이야기 들었던 기억도 나요. 서진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서진입니다. 우진은 트렁크 안 설계도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 유명한 조선왕실 한복 설계도로군요. 어머니가 금고에 넣어두신 거 오늘 처음 봅니다. 우진아, 서진이 도와줘야 해. 강대식이란 사람 알지? KANG 브랜드 만든 그 사람. 네, 글로벌 패션 브랜드잖아요. 청담동 본사 있는. 그 사람이 30년 전 서진이 아버지한테서 이 설계도 훔쳐간 거야. 그리고 횡령 누명까지 씌웠어.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KANG 브랜드 전체가 도난당한 기술로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지. 서진아, 우리 청담동 가자. 그 도둑놈들한테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줘야지. 사흘 뒤 정재숙은 서진을 데리고 서울 청담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한식품 회장 전용차 뒷좌석에 앉은 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정말 가도 될까요? 저는 그냥 백화점 알바인데. 서진아, 넌 서경한복 3대 장인의 딸이야. 당당하게 가. 차가 청담동 명품 거리에 멈춰 섰고 서진의 눈앞에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KANG 패션하우스 건물 전면에 크게 새겨진 로고를 보는 순간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 건물이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기술을 훔쳐서 세운 곳이라니. 정재숙과 서진은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린 화려한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이 정재숙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정재숙 회장님, 어서 오세요. 사전 약속이 없으신데. 강민재 대표 만나러 왔어. 강대식 대표님 아드님 맞지?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고 5분 뒤 엘리베이터에서 30대 초반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강민재, 32세, KANG의 현 대표이자 강대식의 아들이었어요. 정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서진을 훑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이 친구 소개할게. 윤태호 선생님 따님 윤서진 씨야.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윤태호. 그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요. 30년 전 당신 아버지 공동 경영자였던 그분 말이야. 기억 안 나?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대표실로 올라갔어요. 대표실 문이 열리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50대 후반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최순덕, 58세, 강대식의 아내이자 민재의 어머니였어요. 재숙 언니,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재숙은 서진을 앞으로 밀며 소개했어요. 순덕 씨, 이 친구가 윤태호 선생님 따님이야. 30년 전 일 기억하지? 순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윤태호? 그 횡령범? 횡령범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 쓴 분이야. 증거가 다 있어. 바로 그때 대표실 안쪽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 여자가 나왔습니다. 샤넬 슈트를 입은 강서희, 35세, 강대식의 딸이자 민재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서희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민재가 서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정한식품 정재숙 회장님이시고 옆에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이 먼저 인사하자 서희가 비웃듯 웃었어요. 윤서진? 아, 그 횡령범 딸.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횡령범이 아니에요. 그래. 근데 왜 감옥 갔어? 감옥 간 적 없어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서희가 서진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서희는 서진보다 10cm는 더 커 보였고 서진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서진의 이마를 쿡쿡 찔렀어요. 언니, DNA 검사부터 해. 요새 사기꾼들 많잖아. 횡령범 딸이라고 떠드는 애들 말고 진짜 윤태호 딸인지 확인해야지. 서희야. 정재숙이 버럭 소리쳤지만 서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빠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윤태호 딸이라고? 웃기지 않아요? 서희의 손가락이 서진의 가슴을 쿡쿡 찔렀고 서진은 뒤로 한 발짝 밀려났습니다. 저 진짜 윤태호 딸 맞아요. 증거도 있고. 증거? 뭐, 낡은 한복 보자기. 서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딴 거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 우리 아버지가 횡령범 딸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덕이 서희 옆에 서며 거들었어요. 서희 말이 맞아요, 정 회장님. 30년 전 일을 갑자기 들춰내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저희 남편 강대식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민재가 회사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 도나는 덥자는 거야? 정재숙이 따졌지만 순덕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설계도요?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요.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30년 전 일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당시 저는 2살이었고 아버지한테서 직접 들은 바로는 윤태호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경찰 조사받았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조작이야. 증거 있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법정에서 다 결론 난 일이에요. 지금 와서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서희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귓속말했어요. 언니, 증거 있어? 없으면 그냥 가. 여기는 언니 같은 사람 올 때가 아니야. 서진이 서희의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서희가 서진의 뺨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짝! 소리가 대표실에 울려 퍼졌고 서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아! 정재숙이 소리쳤지만 서희는 태어냈습니다. 미안, 팔이 있길래. 언니 뺨에 팔이 앉았더라. 서희가 비웃으며 손바닥을 털었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이 정재숙에게 말했어요. 정 회장님, 오늘은 이만 가시죠.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요. 저희도 바쁘고요. 순덕 씨,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저희는 떳떳해요. 정재숙이 서진의 손을 잡고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진은 뺨을 감싸 쥐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회장님, 저 어떡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서진아, 울지 마.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그리고 정재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DNA 검사부터 하자. 서울대병원 조직은행에서 아버님 샘플 확보하고 법적으로 내가 윤태호 선생님 딸이라는 걸 증명하면 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 청담동 본사를 나온 정재숙과 서진은 근처 호텔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서진의 뺨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떨며 쥐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 어떡해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데. 서진아, 저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야. 믿기 싫은 거지. 30년 동안 훔친 기술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게 들통나면 전부 다 잃잖아. 정재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내일 당장 서울대병원 가서 DNA 검사부터 하자. 아버님 조직 샘플하고 내 유전자 비교하면 법적으로 증명돼. 네, 회장님. 바로 그때 정재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재 이름이 화면에 떴고 정재숙은 눈빛을 가늘게 뜨며 전화를 받았어요. 민재 씨, 무슨 일이야? 정 회장님, 아까는 제가 실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윤서진 씨를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정재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십니다. 내일 저녁 어떠세요? 정재숙은 서진을 쳐다봤고 서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가야죠. 저 사람들이 뭘 꾸미는지 확인하고 혹시 또 증거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정재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에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끄는 정재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서진아, 저 사람들 분명 뭔가 꾸미는 거야. 조심해야 해.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을게요. 어차피 증거 다 있잖아요. 다음 날 저녁 정재숙과 서진은 강민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위치한 20층짜리 펜트하우스, 현관에서부터 대리석으로 깔린 복도가 이어졌고 거실에는 수억 원짜리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최순덕이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회장님. 서진 씨도 왔네요. 순덕의 태도가 어제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고 서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순덕이 직접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어제 우리 서희가 실례했어요.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순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제대로 인사해요. 최순덕이라고 해요. 서진이 순덕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거실 안쪽 방에서 강서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희는 어제와 달리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서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어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서진은 서희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최순덕은 계속해서 서진에게 음식을 권하며 친절을 베풀었어요. 서진 씨, 이거 먹어봐요. 우리 집 요리사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식사 중간에 서진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순덕이 복도를 가리키며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저기 복도 끝에 있어요. 서진이 자리를 뜬 사이 최순덕은 정재숙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우리 서진 씨 DNA 검사하기로 했어요. 결과 나오면 정식으로 가족 인정해 드릴게요. 정말? 네, 저희도 생각해보니 30년 전 일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정재숙은 순덕의 말을 100% 믿지 않았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화장실을 다녀와 자리에 앉았고 식사가 끝난 뒤 순덕이 말했어요. 서진 씨,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요. 내일 아침에 같이 DNA 검사 받으러 가요. 아니에요. 저 집에 가야. 그냥 자고 가요. 객실 많아요. 순덕이 강권하자 정재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순덕 씨, 서진이는 저랑 호텔로 가야 해요.
정 회장님도 같이 묵으세요. 방 넉넉해요. 결국 정재숙과 서진은 펜트하우스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밤 10시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정재숙이 옆방에 있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서진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최순덕과 강서희가 함께 들어왔어요. 순덕이 서진의 가방을 뒤지는 동안 서희는 핸드폰으로 CCTV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CCTV 죽은 각도 맞아. 30초 안에 끝내야 해. 순덕이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자 서진의 지갑과 핸드폰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비단 주머니를 살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비치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건넨 플라스틱 봉투에서 서진의 지문을 묻힌 작은 티슈를 꺼내 놀이개 표면에 조심스럽게 문질렀어요. 이거 오늘 저녁 식사 때 서진이가 쓴 티슈야. 지문 완벽하게 묻었어. 잘했어, 서희야. 두 사람은 가방을 원래대로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강민재가 기다리고 있었고 순덕이 엄지를 치켜 세우자 민재도 차갑게 미소를 지었죠. 엄마, 이제 어떡하게요? 내일 아침에 소란 피우면 돼. 내가 준비한 대로. CCTV 편집본도 준비됐지? 네, 어젯밤 11시에 서진이가 복도를 배회하는 것처럼 합성했어요. 화장실 간다고 나온 장면을 편집해서 시간만 바꿨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거실에서 최순덕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진과 정재숙이 급히 방에서 나왔고 거실에는 순덕과 서희 그리고 강민재가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재숙이 물었고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비치 놀이개가 없어졌어요. 어제 저녁까지 제 방 화장대에 있었는데. 놀이개요? 네, 5천만 원짜리예요. 우리 시어머니 유품인데. 강민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화장대에 뒀어. 어젯밤에 확인했는걸. 서희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혹시 손님 중에. 순덕이 서진을 쳐다봤고 서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서진 씨. 그럴 리가요. 순덕이 손을 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일단 집안을 다 찾아보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CCTV도 확인해 봅시다. 하인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고 민재는 보안실로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30분 뒤 민재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CCTV에 이상한 게 찍혔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11시 복도를 배회하는 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합성 영상이었지만 일반인이 보기엔 자연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한 하인이 서진의 방에서 나와 순덕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게 서진 씨 가방에서 나왔어요. 순덕의 손에는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주머니를 열자 비치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고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왜 제 가방에? 서진 씨.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넣은 것 같아요. 정재숙이 서진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순덕 씨, 이거 함정 아니야? 함정이요? 정 회장님,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순덕이 비치 놀이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CCTV에도 서진 씨가 어젯밤 복도를 배회한 게 찍혔고 놀이개에서 서진 씨 지문도 나왔어요.
강서희가 서진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비웃었어요. 언니,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는 언니 같은 사람 올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횡령범 딸이 이제 도둑까지 됐네요? 서희야, 정말 아니야. 누가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강민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민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재숙이 소리쳤지만 민재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절도 사건 신고합니다. 서진은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정재숙이 서진을 부축하며 일으켰어요. 서진아, 일어나. 우리 여기서 나가자. 회장님, 나가자고. 이 더러운 집에서. 정재숙은 서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재숙과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는 순간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서진은 비를 맞으며 인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회장님, 저 어떡해요. 도둑 누명까지 썼어요. 서진아, 울지 마.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정재숙은 서진을 일으켜 세우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재숙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엄마야. 서진이 도와줘야 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 그리고 우리 회사 법무팀 총동원해. 강씨 집안이 서진이한테 함정을 팠어. 택시가 서진의 원룸 앞에 도착했고 서진은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노란색 퇴거 경고문이 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3개월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예정. 3일 이내 짐을 빼지 않으면 법적 조치합니다. 서진은 그 종이를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집도 잃고 도둑 누명까지 쓰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정재숙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서진아, 걱정 마. 우리 가평 집으로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회장님, 저 때문에 피해 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건 은혜도 아니야. 서진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복 보자기를 펼치고 USB를 챙기고 아버지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보자기 안감에서 뭔가 튀어나온 실밥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실밥을 잡아당겼고 안감이 뜯어지며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쪽지를 펼치자 아버지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나왔습니다. 서진아, 이 보자기 안감을 뜯어보면 바늘땀 설계도가 수놓아져 있다. 이게 진짜 증거다. 독일어로 수놓았으니 자세히 봐라. 서진은 안감을 뒤집어 조명 아래 비춰봤습니다. 희미하게 수놓인 독일어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재숙도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어요. 이게 설계도 내용이네. 안감에는 조선왕실 한복의 바늘땀 기법이 독일어로 세밀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각 단계마다 아버지가 직접 그린 도안이 실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이 바늘땀은 세상에 아버지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면 충분해. 서진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고 정재숙과 함께 원룸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정재숙의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밝혀낼게요. 아버지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게요. 같은 시각 청담동 펜트하우스 3층에는
윤태호를 기리는 제단실이 있었습니다. 강대식이 생전에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죠. 강서희는 밤 11시가 넘어 그 제단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 한가운데에는 윤태호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 향로와 꽃이 시들어 있었어요. 서희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서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 5살 때부터 다 봤어요. 아버지가 선생님 설계도 훔치는 거, 회사 돈 빼돌려서 선생님 계좌에 넣는 거, 경찰한테 거짓말하는 거. 다 봤어요. 서희는 사진을 올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근데 저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서희야, 내가 만약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하면 아빠가 감옥 가. 넌 그걸 원하니? 그래서 저 입 다물었어요. 서희의 손이 바닥을 쥐어뜯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밤마다 악몽 꿨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보는 꿈요. 서희는 윤태호 사진 옆에 놓인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금색 자물쇠가 달린 어린이 일기장이 나왔고 서희는 그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강서희, 5세라고 적혀 있었고 어린아이 글씨로 빼곡하게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1995년 8월 16일자 일기를 펼쳤어요. 오늘 아빠가 윤 아저씨 방에 들어갔어. 나는 문틈으로 봤어. 아빠가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들을 가방에 넣었어. 윤 아저씨가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 아빠가 미안해요라고 했어. 나는 무서웠어. 서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8월 20일. 경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어. 아빠가 나한테 물어봤어. 서희야, 윤 선생님이 나쁜 짓 하는 거 봤니?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어. 아빠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한 거야. 윤 선생님은 나쁜 짓 안 했어. 나쁜 건 아빠였어. 서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고 방 안은 서희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윤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어야 하는데 제가 겁쟁이라서 30년 동안 침묵했어요. 서희는 사진 앞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선생님 딸 서진 언니한테 제가 증언할게요. 제가 5살 때 본 걸 전부 말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억울함이 풀리겠죠? 서희는 일기장을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며 복도 끝을 보니 최순덕이 서 있었고 순덕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엄마, 서희야,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니? 순덕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 일기장 들고 경찰 가려는 거 아니지?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해요. 30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산 거 지겹지 않아요? 지겹긴 뭐가 지겨워.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잘 산 게 다 그 설계도 덕분이야. 순덕이 서희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 일기장 들고 나가면 우리 전부 다 잃어. 집도 회사도 명예도 다. 엄마, 그게 다 훔친 거잖아요. 원래 우리 거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0년 동안 우리가 키워왔으면 이제 우리 거야. 서희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밤마다 악몽 꾸는 거 이제 지겨워요. 서희야. 순덕이 소리쳤지만 서희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층 거실에서 강민재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서희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어요. 서희야, 왜?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윤서진 언니한테 사과하고 설계도 돌려주자. 원래 그 사람들 거잖아.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걸 그냥 넘겨주자고? 오빠, 그게 원래 우리 거 아니었잖아. 아버지가 훔친 거잖아. 닥쳐.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욕하지 마. 아버지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러신 거야. 아니야, 오빠. 아버지는 그냥 욕심쟁이였어. 남의 것 빼앗아서 잘 살려고 했던 도둑이었어. 짝! 민재의 손바닥이 서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희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증언할 거야. 경찰한테 가서 30년 전에 내가 본 걸 다 말할 거야.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 전부 망해. 망하면 어때? 그게 맞는 거잖아. 서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순덕이 계단 위에서 소리쳤어요. 서희야,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 들어올 생각 마. 서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거리로 나선 서희의 손에는 금색 자물쇠 일기장이 꼭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윤 선생님,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게요. 가평 정한식품 본사에 도착한 서진은 정재숙이 마련해준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이 연구실로 서진을 데려갔어요. 서진 씨, 우리 회사 디지털 포렌식 팀이 USB 분석해 줄 거예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정한식품 본사 지하 연구실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전문가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USB를 건네자 전문가들이 즉시 분석을 시작했어요. 이 파일들 1995년 특허청 원본 서류네요. 메타데이터를 보니 2개 출원이 같은 날 들어갔어요. 전문가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윤태호 선생님, 출원은 접수번호 해시태그 1995-A-147, 강대식 씨 출원은 해시태그 1995-A-203입니다. 접수번호상 윤 선생님이 명백히 먼저 출원하셨고 법적으로 원본 권리자십니다. 그럼 왜 특허청 등록은 강대식 이름으로 됐어요? 서진이 물었고 전문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스피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솔 씨, 제 특허 출원이 왜 반려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 먼저 출원했는데. 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한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대식 씨가 제 처가 운영하는 제과점 임대 보증을 서줬는데 그걸 빌미로 협박했어요. 선생님 출원을 반려하지 않으면 제 처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고. 한솔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녹취가 끝나고 연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우진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서진 씨, 이제 이한솔 씨를 찾아야 해요. 이분이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결정타가 됩니다. 이한솔 심사관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제가 조사팀 돌렸어요. 이 시간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진은 즉시 회사 조사팀에 연락했고 정확히 이 시간 뒤 보고가 왔습니다.
이한솔 씨, 현재 인천 송도에서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십니다. 55세, 특허청에서 20년 근무 후 10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서진과 우진은 즉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송도 한 빌딩 5층, 이한솔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중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한솔 선생님이신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한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어요. 당신, 혹시 윤태호 선생님? 네, 저 윤태호의 딸 윤서진입니다. 이한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진 씨, 제가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언젠가 따님이 오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한솔은 책장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와 USB가 나왔고 그는 그것들을 서진 앞에 놓았어요. 서진 씨, 이게 30년 전 제가 보관한 원본 증거입니다. 특허청 내부 서류, 강대식 씨가 저한테 보낸 협박 편지, 그리고 당시 심사 과정을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전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왜 진작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서진이 물었고 이한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처 때문이었어요. 당시 제 처가 작은 제과점을 운영했는데 강대식 씨가 그 가게 임대 보증을 서줬거든요. 제가 만약 진실을 밝히면 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협박했어요. 이한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었고 월급쟁이였어요. 처 사업이 망하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였죠. 그래서 비겁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책했어요. 제 비겁함 때문에 억울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한솔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 씨, 제가 이제라도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 서서 30년 전 진실을 전부 밝히겠어요. 제가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우진이 이한솔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한솔 선생님, 저는 정한식품 정우진입니다. 저희 회장님이신 제 어머니도 30년 전 윤 선생님을 도왔던 분이세요. 정한식품, 그 유명한 식품 회사요? 네, 저희가 법률팀 붙여드릴게요. 선생님 증언하실 때 법적 문제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한솔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진 씨, 이 서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대식 씨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손을 썼어요. 횡령 조사 당시 담당 형사한테 뇌물을 주고 서진 씨 아버님을 범인으로 몰았거든요. 그럼 그 형사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형사는 10년 전에 퇴직했고 지금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아마 양심의 가책 때문에 증언할 겁니다.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한솔 선생님, 저희가 소송 준비하는 동안 혹시 강 씨 집안에서 압력 들어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으니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세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한복 보자기를 꺼내 이한솔에게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거 제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안감에 바늘땀 설계도가 수놓아져 있어요. 이한솔이 돋보기를 꺼내 보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 바늘땀은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오직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기법이죠.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기술이에요. 서진 씨,
이 보자기만 있어도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강대식 씨가 KANG 브랜드로 만든 한복들과 이 보자기를 비교하면 기술 도용이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소송 준비 들어갑시다. 제가 저희 법무팀 불러올게요.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진 언니?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서희였어요. 서희 씨? 언니, 저 지금 언니 만나야 해요. 제가 증언할 게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본 걸 전부 말씀드릴게요. 서진의 눈이 커졌고 우진과 이한솔도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희 씨, 지금 무슨 말을? 언니, 저 5살 때 제 아버지가 윤 선생님 설계도 훔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회사 돈 빼돌려서 선생님 계좌에 넣는 것도 봤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서희 씨, 정말이에요? 네, 저 지금 가평으로 가고 있어요. 정한식품 본사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서진은 우진을 쳐다봤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 씨, 가평 정한식품 본사로 오세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멍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 씨, 서희 씨가 증언한대요. 5살 때 본 걸 전부. 서진 씨, 이거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가해자 집안 딸이 직접 증언하면 법정에서 100% 이깁니다. 이한솔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세 사람은 즉시 인천을 떠나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우진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서진 씨, 조금만 더 힘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고마워요, 우진 씨. 우진 씨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가평 정한식품 본사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강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서희는 금색 자물쇠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서진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언니. 서희가 서진을 꼭 안았고 두 여자는 빗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서희 씨,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언니, 제가 30년 늦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정재숙이 두 사람을 안으로 데려갔고 회장실에 모인 5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코엑스에서는 KANG 브랜드 창립 30주년 기념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 300명, 패션 기자 100명, 그리고 국내 주요 언론사가 모두 모인 대형 행사였죠. 무대 위에서 모델들이 KANG의 신작 한복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었고 객석 앞줄에는 강민재와 최순덕이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ANG는 30년 전 제 아버지 강대식 대표님께서 조선왕실 한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시작됐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민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컬렉션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뒤편 스크린에 KANG 브랜드 3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강대식이 설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객석 뒷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서진이 한복 보자기를 손에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 정재숙, 정우진, 그리고 이한솔이 따라 들어왔어요.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정재숙이 호통을 쳤습니다. 비켜. 정한식품 정재숙이다. 정재숙의 이름을 듣고 경비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서진 일행은 무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순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사람들 왜 여기 있어? 서진은 무대 계단을 올라가 민재와 마주 섰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서진을 향했어요. 강민재 대표님, 오늘 제가 30년 전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객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아버지 윤태호가 KANG의 진짜 창립자입니다. 강대식 씨는 30년 전 제 아버지에게서 조선왕실 한복 설계도를 훔쳤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안, 저 사람 내보내. 잠깐만요. 이한솔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전 특허청 심사관 이한솔입니다. 30년 전 윤태호 선생님과 강대식 씨의 특허 출원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한솔이 서류 뭉치를 높이 들었어요. 이것은 30년 전 특허청 원본 서류입니다. 윤태호 선생님이 접수번호 해시태그 1995-A-147로 출원하셨고 강대식 씨는 해시태그 1995-A-203으로 출원하셨습니다. 접수번호상 윤 선생님이 명백히 먼저이고 법적으로 원본 권리자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서류는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이한솔이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당시 녹취 파일과 강대식 씨가 제게 보낸 협박 편지 사본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우진이 무대 옆 스크린 담당자에게 USB를 건넸고 화면이 바뀌며 1995년 특허청 서류가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호 출원 접수번호 해시태그 1995-A-147 강대식 출원 접수번호 해시태그 1995-A-203 접수번호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를 본 객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민재가 마이크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누가 믿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객석 뒷문이 다시 열리며 강서희가 들어왔습니다. 35세 서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대로 걸어왔고 손에는 금색 자물쇠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요. 서희야. 순덕이 비명을 질렀지만 서희는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재가 서희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비켜. 서희가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서희입니다. KANG 부사장이자 강대식의 딸입니다. 올해 35세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서희에게 쏠렸습니다. 30년 전 1995년 8월 16일 저는 5살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을 지금부터 증언하겠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날 밤 아버지가 윤태호 선생님 작업실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열고 설계도 뭉치를 가방에 넣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순덕이 무대로 뛰어올라 서희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우진이 순덕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희는 계속 말했어요. 윤태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셨어요. 아버지는 미안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서희가 일기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5살 때 쓴 일기장입니다. 1995년 8월 16일자에 제가 본 걸 전부 적어놨어요. 경찰이 와서 물어봤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객석에서 탄성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서희가 서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윤서진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실을 숨겼어요.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언니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희 씨, 언니, 저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제 가슴에 묻고 산 게 너무 괴로워서요. 서희가 일기장을 서진에게 건넸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린아이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일기가 보였어요. 오늘 아빠가 윤 아저씨 방에서 종이들을 가져갔어. 나는 무서웠어. 서진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고 서희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서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너 미쳤어.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할 거야. 오빠 비켜요.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산 거 이제 지겹다고요.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순덕이 서희에게 달려들었지만 정재숙이 순덕을 막아섰습니다. 순덕 씨, 이제 끝났어. 인정해.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무대 쪽으로 달려왔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우진이 서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서희도 일어나 서진 옆에 섰어요. 언니,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걸 전부 증언해서 언니 아버지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게요. 서진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씨,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고 무대 위의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객석 구석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민재와 순덕은 무대 한쪽 구석으로 몰려 서 있었어요. 정재숙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고 강대식 일가의 범죄를 밝히는 이 순간을요.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고 서진은 무대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봐요. 아버지 억울함 풀렸어요. 경찰이 무대로 올라왔고 강민재와 최순덕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음모야. 윤서진, 내가 우리 가족을 함정에 빠뜨린 거야. 아니에요, 강민재 씨.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저지른 범죄가 오늘 밝혀진 것뿐이에요. 자업자득이죠. 경찰차가 두 사람을 태우고 떠났고 패션쇼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과 서희는 나란히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윤서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3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걸 배웠어요. 강서희 씨, 가족을 증언한 건데 후회는 없으세요? 서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후회 없어요. 30년 전에 제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 평생의 후회예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재숙은 서진과 서희를 데리고 가평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한식품 본사 회장실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어요. 서진아, 이제 법정 싸움이 남았어. 민재와 순덕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KANG 브랜드의 모든 자산을 돌려받아야 해. 회장님,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 회사는 원래 내 아버지 거였어.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 내부 자료 전부 제공하고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서희 씨, 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침묵했던 죗값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서진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희 씨. 서희 씨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피고인석에는 강민재와 최순덕이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는 부친 강대식으로부터 절취한 설계도로 30년간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 윤태호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순덕은 공범으로서 증거인멸 및 피해자 딸 윤서진에게 절도 누명을 씌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한솔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1995년 8월 16일 저는 특허청 심사관으로서 윤태호 선생님과 강대식 씨의 특허 출원을 담당했습니다. 윤 선생님이 접수번호상 먼저 출원하셨지만 강대식 씨의 협박과 뇌물로 인해 부당하게 반려 처리했습니다. 이한솔의 증언이 끝나고 강서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1995년 8월 16일 밤 제 아버지 강대식이 윤태호 선생님 작업실에서 설계도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저는 5살이었고 두려움 때문에 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증언을 마쳤습니다. 변호인이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USB, 일기장, 특허청 원본 서류, 한복 보자기의 바늘땀 기법까지 모든 증거가 서진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DNA 검사 결과도 제출됐습니다. 서진이 윤태호의 친딸이라는 것이 유전자 분석으로 99.99% 증명됐고 법정은 이를 공식 인정했어요. 재판이 시작된 지 3개월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강민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절취한 기술로 30년간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KANG 브랜드의 모든 자산은 피해자 윤서진에게 반환하며 상표권 역시 원 권리자인 윤태호의 상속인 윤서진에게 귀속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순덕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증거인멸을 도왔으며 피해자 윤서진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인 윤태호의 명예를 회복하며 석영한복의 원상표권을 윤서진에게 반환한다. 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고 방청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진은 정재숙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어요. 회장님, 아버지 억울함 풀렸어요. 드디어 풀렸어요. 그래, 서진아. 내가 해냈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서희도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서진도 서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을 나서는 서진 앞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윤서진 씨, 이제 KANG 브랜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표를 원래 이름인 서경한복으로 되돌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꿈꾸던 조선왕실 한복 복원 프로젝트를 이어갈 거예요. 강서희 씨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희 씨는 제게 용기를 준 사람이에요. 앞으로 서경한복에서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서희가 서진 옆에 서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가평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묘지, 서진은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복 보자기를 펼쳤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 억울함 풀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경한복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조선왕실 한복 기법도 지킬 거예요. 제가 아버지 꿈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한복 보자기의 자락을 살랑 흔들었고 서진은 그것을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우진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다가왔어요. 서진 씨, 차가워요. 이제 내려가요. 우진 씨. 서진이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서진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우진이 서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두 사람은 산길을 함께 내려갔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한 달 뒤 서진은 청담동 KANG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외벽에 걸린 KANG 간판이 크레인에 의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그 자리에 새 간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경한복 세 글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건물 앞에는 옛 서경한복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30년 만에 돌아온 상호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정재숙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회장님, 이제 시작이야, 서진아. 서경한복을 세계 최고의 한복 브랜드로 만들어보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서희가 다가와 서진 옆에 섰습니다. 언니,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서희 씨. 우리 함께 아버지 꿈을 이뤄요. 두 여자는 손을 맞잡고 서경한복 간판을 올려다봤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1년 뒤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1층에는 서경한복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매장 안에는 서진이 직접 디자인한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 작품마다 아버지 윤태호의 바늘땀 기법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오픈 행사 날 500명의 하객이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패션업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한복 애호가들이 모여 서경한복의 부활을 축하했죠. 정재숙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서경한복이 진짜 주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태호 선생님의 따님 윤서진 대표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28세가 된 서진이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서진은 아버지가 디자인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윤태호는
평생을 조선왕실 한복 기법을 연구하신 장인이셨습니다. 오늘 선보일 컬렉션은 아버지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석영한복은 단순히 옷을 파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예술혼을 지키고 전하는 문화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무대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가평 떡방앗간에서 정우진과 함께 한복떡을 개발하는 장면, 이한솔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 묘소 앞에서 한복 보자기를 펼치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윤태호의 흑백 사진이 크게 나타났고 그 밑에 문구가 떴습니다. 윤태호 선생님 1945-2024 조선왕실 한복의 마지막 계승자. 당신의 꿈은 딸을 통해 이어집니다. 객석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고 정재숙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무대 위로 모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디자인한 한복을 입은 모델 20명이 런웨이를 걸었고 각 한복마다 아버지의 바늘땀 기법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죠. 전통 오방색을 활용한 컬러 배합, 손으로 한 땀 수놓은 문양, 비단과 모시를 절묘하게 배합한 소재까지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이 터져나왔고 마지막 모델이 퇴장하자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서진이 무대 중앙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석영한복은 정한식품과 함께 석영 떡 한복 세트를 출시합니다. 무대 옆에서 정우진이 떡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한복 문양이 새겨진 오색 떡이 예술작품처럼 담겨 있었고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 떡은 제 아버지가 30년 전 가평에서 정재숙 회장님께 알려드린 한복 배색 이론을 적용한 작품입니다. 먹는 한복, 보는 떡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진이 서진 옆에 서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석영 떡 한복 세트는 1세트에 20만 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청소년들의 한복 교육에 사용됩니다. 객석에서 또 한 번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진은 매장 2층 VIP 라운지에서 주요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강서희였습니다. 서희는 수수한 한복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희 씨 왔어요? 언니 축하해요. 정말 멋진 컬렉션이었어요. 두 여자는 악수를 나눴고 서진이 서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희 씨, 다음 주부터 우리 디자인팀 출근이에요. 준비됐죠? 네, 언니. 열심히 배울게요. 서희 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용기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함께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재숙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양쪽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서진아, 서희야. 너희 둘이 함께하면 석영한복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서진은 정우진과 함께 매장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서진 씨, 축하해요.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우진 씨 덕분이에요. 우진 씨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찹쌀로 만든 작은 떡 하나가 들어 있었고 떡 위에는 서진의 이름이 한복 문양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서진 씨,
이 찹쌀 씨앗처럼 우리도 평생 함께하면 안 될까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떡방앗간에서 서진 씨를 만났을 때부터 저는 서진 씨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진 씨, 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진 씨. 제 인생이 쓴 쑥떡 같았지만 우진 씨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떡이 됐어요. 우진이 서진을 꼭 안았고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가평 정한식품 본사 앞마당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서진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신랑 우진은 전통 두루마기를 입고 서 있었어요. 하객은 50명뿐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정재숙이 주례를 섰어요. 서진아, 우진아, 너희 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서로를 만났고 함께 빛을 찾아냈지. 앞으로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렴. 서진과 우진이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진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웨딩 한복을 입은 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우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석영한복 잘 지킬게요.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조선왕실 한복 복원 프로젝트도 이어갈게요. 제가 아버지 꿈 꼭 이룰게요. 바람이 불어와 웨딩 한복의 치마를 살랑 흔들었고 서진은 그것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진이 뒤에서 다가와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서진 씨, 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은 산길을 함께 내려갔고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석영한복은 윤태호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매년 10명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한복 제작 기술을 무료로 가르쳤고 서진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재단 개소식 날 서진은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평생 한복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꿈은 조선왕실 한복 기법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그 꿈을 함께 이어주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실 뒤편 벽에는 윤태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윤태호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 다음 세대에게 전통을 물려줍니다. 서진은 사진을 올려다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봐요. 아버지 꿈이 이어지고 있어요.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교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석영한복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